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2024년 3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올해 3분기 실질 GDP 잠정치는 전기 대비 0.1% 늘었습니다. 이는 지난 10월 발표된 속보치와 동일한 수치로 2분기 연속 1%대 미만의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성장을 주도하던 수출 증가세가 주춤했고 내수의 완만한 회복세에도 건설 투자가 부진했던 탓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교역 조건 개선으로 전체 국민이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합한 실질 국민소득은 1.4% 증가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1,000억 원 넘게 사들이고 있지만 외인의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수는 주춤한 가운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이로써 일각에서는 어제 시장에 들어왔던 계엄 쇼크가 일부 진정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루닛이 삼성그룹의 의료 AI 투자 소식에 큰 폭으로 오르며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늘 긴급 거시경제 금융 현안 간담회인 일명 F4 회의에서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상황별 대응 계획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라며 10조 원 규모의 증권시장 안정펀드, 40조 원 규모의 채권시장 안정펀드, 회사채 매입 프로그램 등을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직후인 지난 3일 오후 11시 40분 F4 회의를 첫 소집한 이후 지난 4일부터 이날까지 3차례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NC소프트가 신작 저니 오브 모나크를 공개한 첫날 주가가 13% 넘게 폭락하고 있습니다. NC소프트의 약세는 오늘 공개한 신작에 대한 실망감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NC소프트는 오늘 0시 한국을 비롯해 대만, 일본, 북미, 유럽 241개 국가에 MMORPG 게임인 저니 오브 모나크의 글로벌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NC소프트가 실적 부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다시 리니지 IP를 활용한 신작을 출시했음에도 실망 매물이 출하되는 모습입니다. 시장의 시그널을 짚어보고 수익을 만들어가는 시간. 안녕하세요.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의 진행을 맡은 이채은입니다. 어제 시장에서 우리가 꽤나 큰 타격을 받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여파가 오늘도 이어질지 아니면 약간의 안도감에 다시 시장이 반등할지 주목이 되는 시장이었는데요. 하지만 오늘은 완전한 상승 탄력도 그렇다고 해서 강한 하방 압력도 받아가지 못하는 그런 주춤한 시장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점은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상승폭을 그려내주고 있다는 점인데요. SK하이닉스는 특히 3% 넘는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덕에 우리 지수 조금은 방어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오늘 루닛이 주인공입니다. 의료 AI에 대한 투자가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에 그 수에 받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문가님, 어제 시장 분석 주시면서 하락장 더 이어질 수 있으니까 좀 관망해봐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오늘 투자자들 계속 공격적인 투자 이어가기는 좀 어려운 모습 그대로 이어지고 있나 봐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여전히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하방 압력은 지금 오늘장에 있어서는 약간 둔화가 됐지만 지속적으로 저는 이제 하방 압력이 계속 받을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국내 증시 오늘 하락이 나왔는데 지금 하락을 하고 있죠. 0.35% 코스피 지수 하락하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계엄령 여파가 아직 남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락장이 본격적으로 나올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상품별로 이제 투자 상품별 이제 외인이나 기관, 개인들 수급 현황을 좀 보시게 되면은요. 외인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코스닥 시장 현물이 매도가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주식 선물도 매도가 나가고 있죠. 근데 선물이 매수가 들어왔어요. 지금 이렇다라는 것은 지금 포트폴리오 해칭 전략에 지금 진입을 하지 않았나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외인들 선물로 매도 나왔고 지금 어느 정도 매도 나왔으면서 이제 수익을 챙겨갔을 거고 코스피 같은 경우도 매도세 계속 이제 해칭이 나와주면서 어느 정도 이제 수익이든 손실이든 좀 확정을 지어가면서 좀 안정적으로 좀 가져가려는 모습이 좀 보인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연기금 같은 경우에도 반대로 이제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코스닥 현물 시장에서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선물과 주식 선물에서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거든요. 이 매도 포지션 비율로 따졌을 때는 확실히 지금 연기금도 리밸런싱이 얼추 끝났다.
끝났다라고 이제 보여질 수가 있어요. 왜냐? 지금 매수세 저가 매수에서 들어오면서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죠. 그런데 선물 쪽에서는 오히려 지금 반대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이 반대 포지션을 취하면서 지금 내가 수익 나왔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있을 손실을 대비하기 위해서 여기서 매도 포지션을 걸어놓음으로 인해서 수익을 어느 정도 일부분 확정 짓겠다. 그러면서 그 추후에 지수의 흐름이나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매수든 매도든 진행을 하면서 포트폴리오를 좀 변경을 하려는 그런 좀 분기점에 있지 않나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는 리밸런싱이 끝난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방 열려 있을 수 있다. 지수의 하방에 있어서 충분히 하방 열려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와 같은 기준은 또 말씀을 드리자면 외환 시장을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외환 시장 왜냐? 지금 국내 증시 외인들이 빠져나가면서 계속해서 이제 증시에 대한 자금이 계속해서 쪼그라들고 있잖아요. 지금 오늘도 외인들 매도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이 같은 원인이 바로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예요. 이 기준금리가 지금 2025년 3월과 6월 이제 금리 인하 2번 할 것이다라는 예상이 있고 12월은 지금 금리 인하가 거의 이제 확실시가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3.75에서 4.0%의 이제 미국의 이제 기준금리를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국내 증시 선제적으로 한국은행에서 0.25% 25bp죠. 25bp 컷하면서 지금 잘 돼봐야 지금 12월에 인하해봐야 환율 지금 상승을 하고 있죠. 거기에다 계엄 때문에 환율이 또 올라갔어요.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전의 환율까지 좀 1,400원 초반대 혹은 1,300원 후반대, 1,390원, 80원 이 위치까지 올라오기는 조금 내려오네요. 환율이 좀 안정을 찾기에는 좀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제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인들 자금 계속해서 이탈 나갈 것이고 오히려 또 미국 증시는 또 상승이 나왔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미국 증시도 그렇게 상승세를 올해 초반까지 1분기까지는 좀 유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2분기부터에서는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증시 쪽으로 자금이 이탈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달러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이상 고환율로 인해서 증시 하방 압력 지속적으로 받을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산타랠리 올해 기대하고 있는 산타랠리 국내 시장에서만큼은 산타랠리 절대로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좀 강력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이 변동성을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금 보유 관점 계속해서 현금 확대하는 방향으로 좀 지속해서 좀 시장을 바라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우리 시장에 대해서 이 하락장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 계속 전해주고 계십니다. 너무 공격적인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신중한 접근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저희는 이어서 상승 섹터 분석 전해드립니다. 오늘 시장에서 힘을 써주고 있는 종목들 함께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오민 전문가님의 분석과 함께 하시죠. 어제 이제 정치 관련주들이 큰 폭의 상승을 보였는데 오늘도 그 흐름 계속 가져가는 모습입니다. 이 현 정부의 계엄령 사태 이후에 계속 이 영향을 받아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뉴욕 증시에서도 한국 관련주가 크게 흔들리기도 했었고요. 또 현 정부의 주요 추진 과제였던 대왕고래 정책, 또 원전주들이 많이 영향을 받아가는 모습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오늘은 일부 반등을 하면서 회복세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요. 그래도 정치 관련한 종목들을 우리가 좀 더 짚어갈 필요 있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준비해 주신 섹터가 이 정치 관련 종목이에요. 예. 하나씩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먼저 지금 어제 있었던 이 계엄령 이틀 전이었죠. 새벽이니까 새벽에 이제 해제가 되면서 어제 같은 경우 완벽하게 해제가 됐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정치 관련해서 특히 이재명 씨와 관련돼서 계속해서 시장에서 자금이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고 있어요. 이 사실은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이제 국회 본회의 보고가 들어왔고, 그러니까 내일이죠. 내일하고 모레쯤에 이제 본회의 의결이 이제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투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 탄핵 소추안 이런 시나리오까지 제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언급을 해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제가 이제 방송 끝난 이후에 오후에 이런 자료가 이제 보도 자료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이지 않았나라는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제가 이제 어제 계엄령 전문과 이 헌법 조항 77조 1항을 제가 이제 말씀드렸을 때 이거는 헌법 77조 제1항 이 위반 소지가 반드시 있어 보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제가 이제 위반 소지가 있어 보인다라고 이제 의견을 드렸던 거는 전시 사병과 관련돼서 이런 거대한 국가적 중대한 위기가 돌아왔어야 되는데 그런 위기 상황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반 소지가 있어 보인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이제 좀 투자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 그러면서 이러한 시나리오까지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법 쪽에서도 명백한 위반이라고는 합니다. 그리고 내란죄에 있어서도 해당 여지가 있다라는 이제 의견을 내놓으면서 지금 관련 종목, 이제 특히 이재명 씨와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해서 자금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 이제 탄핵 절차를 놓고 봤을 때는 3분의 2, 재적 의원의 3분의 2, 그러니까 지금 300명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데 200명 이상 찬성을 해야만 헌법재판소를 이제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헌법재판에서 헌재에서 심리를 거친 이후에 이제 판결이 나게 되는데, 지금 야당 합석해서 6당이죠. 야당 6당과 민주당을 합쳤을 때 192석이에요. 192석인데 여기에 이제 한동훈 당대표, 국민의힘 당대표, 한동훈 씨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의견차가 이제 서로 이제 얘기하는 게 좀 달라졌어요. 대통령실 쪽에서는 원만하게 이제 의견이 소통이 잘 됐다, 합의가 잘 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한동훈 씨는 뭐라고 그랬냐? 좀 달랐다. 당 탈당부터 시작해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 내부에서 약간의 이제 어떤 불화가 좀 조성이 되지 않았나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8표, 이 8석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국민의힘에서 8석의 이제 이탈 표가 나와야만 이제 탄핵이 진행이 될 텐데, 이 부분이 사실상은 이게 리스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리스크 급격한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어요.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에 있어서는 저는 만약에 이제 정치적으로 탄핵이 될 것이다라고 놓고 봤을 때는 강력하게 좀 매수가 좀 들어가면 될 것 같고요. 아니라면은 우리가 좀 내려왔을 때 하단에서 좀 밑에서 잡아 들어가야 되는 관점에서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진입하신다면 시장 투자적인 관점에서 진입을 하시게 되면 이제 관련 종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에이텍 이재명 씨 관련 대장주죠. 지금 이제 변동성이 이제 올라와주고 있어요. 이제 국민의힘에서 탄핵 반대를 하는 게 이제 당론으로 굳혀졌기 때문에 만약에 불출석하면서 확보가 되지 않는다면 사실상은 지금 여기서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하락 변동성 잡을 때 어제 갭상승했었죠. 갭상승했을 때 이 위치 지지 라인 및 손절 관점에서 이 자리 18,700원 이 위치 지지 여부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만약에 이 위에서 올라온다 그랬을 때는 여기서 내려왔다가 여기서 돌파하는 관점에서 오늘 시가죠. 오늘 시가가 23,550원이에요. 이 위치 23,550원 위치 확실하게 돌파 나온 자리에서 돌파 영역에서 따라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락의 변동성 이게 만약에 탄핵 소추안이 실패가 됐을 경우에 이때 하락에 대한 변동성 반드시 우리가 리스크를 안고 가는 종목이다. 큰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변동성은 확실히 리스크에 대비하면서 우리가 종목을 이제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동신건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동신건설도 지금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나와주고 있죠. 어제도 갭상승 나왔기 때문에 어제 종가 점상으로 나왔기 때문에 27,100원 이 위치 지지 여부 반드시 확인해야 되고요. 만약에 오늘 시가 35,250원 돌파 나왔을 때 돌파 영역에서 확실하게 좀 따라 들어가야 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오리엔트 전공, 오리엔트 바이오도 있겠죠. 사실상 3대장의 위치인데
지금 내려오고 있네요. 지금 탄핵안이 어느 정도는 조금 실패할 것이다라는 예상이 이제 증시에서 좀 반영이 되는 것 같긴 해요. 저는 이거 오리엔트 정공 같은 경우에는 한 4,000원대 지지 여부 확인해야 된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고요. 우선은 지금 어느 정도 이제 국민의힘에서 당론이 나왔기 때문에 내려오는 거에 있어서 좀 하단에서 지지 여부 확인하고 진입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치 관련해서 이야기가 계속 들어오면서 변동성 커지고 있는 시장입니다. 전문가님, 이 원전이나 SMR 관련한 이슈가 이제 어제는 정책적인 영향력이 좀 미미해지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떨어졌다가 오늘은 살짝 회복하고 있잖아요. 네. 앞으로 그래도 전력 부족 이런 이슈는 계속 이어질 테니까 네. 원전이나 SMR 쪽으로 눈 돌려서 한번 투자해보는 전략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거는 괜찮다고 봐요. BHI 같은 경우 이제 원전 같은 것도 한번 볼게요. BHI 한번 보시게 되면은요. BHI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올라왔다가 내려왔다가 이제 빠졌죠.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이제 원전과 관련해서 여기서 이제 낙폭과대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자리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원전과 관련 이슈들은 지금 민주당 쪽에서도 어떻게든 다시 올릴 거예요. 원전과 관련된 증설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전반적으로 전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원전이 확실하게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수단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전과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자금이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미국에 대한 이슈. 우리 국내 원전 사업 자체는 파이가 요만해요. 근데 해외 사우디나 뭐 우크라이나 뭐 미국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요. 이 수주 잔량이라는 게 우리 국내에서 생산하는 원전에 비해서는 충분히 더 크게 파이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해외 쪽의 이슈들이 분명히 반드시 존재하고 있어요. 호재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원전주 쪽 돌려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제 관련 종목에서 이제 한전 KPS도 있었죠. 한전 KPS. 한전 같은 경우도 지금 낙폭이 좀 둔화가 됐는데 기대감에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좀 지지를 받고 좀 밑으로 내려와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얘들 같은 경우는 42,000원 부근에서 지지 여부 121선 전반적으로 제가 이제 놓고 봤을 때는 121선 부근 이 장기 이동 평균선이거든요. 121선 기준으로 지지 여부 확인하면서 박스권 대응 나오는지 보고 그 하단에서 좀 잡아 들어가면서 서서히 좀 모아가는 관점에서 다만 지금 시장의 이제 이슈 자체가 이 계엄령으로 인해서 시장이 좀 자금이 위축들어 있기 때문에 122선 부근에서 박스 치는 거 보고 이렇게 좀 지지받는 거 여부 확인하고 그다음에 자금이 좀 들어오고 확실하게 바닥이 이탈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서서히 이제 모아가는 관점에서 한 번에 무리하게 공격적으로 들어가기보다는 서서히 나눠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나눠서 공략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책적인 이슈 한 가지만 보시기보다 또 다른 이슈까지 함께 더해가면서 좀 시야를 넓혀가시면 더 좋겠습니다. 오늘 전문가님께서는 원전 그리고 SMR 관련해서 한전 KPS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많은 관심 받고 있는 정치 관련주까지 살펴보셨는데요. 저희 전문가님의 투자 조언까지 함께 가져가셨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화면으로 자세한 내용 한 번 더 보내드리겠습니다. 어제보다는 조금 한숨 돌리고 있는 시장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고민이 많으실 수밖에 없는 시장이기도 합니다. 오늘 고민 상담 시간 이어져야겠습니다. 또 상담이 필요한 분들께서는 전문가님의 차트 분석과 함께 보실 수 있는 종목 상담 시간 마련했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보유 비중을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상담 진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유튜브 서울경제TV 채널을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채팅창도 많은 활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상담드릴 종목은요. 오리엔트
10% 전공입니다. 1,630원에 매수하셨고 20%의 비중 가져가고 계시는데요. 이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종목이기도 합니다. 오늘 상한가를 쳤는데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또 상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로써 이 수익권에 들어온 모습이에요, 전문가님. 저라면 사실 어제 상한가 쳤을 때 이거 지금 팔아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막 고민 많이 했을 것 같거든요. 그래도 오늘 상담자분께서는 오늘까지 잘 끌고 오셨네요. 매도 타이밍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매도 타이밍 일단 먼저 점상이 나와버려서 사실은 점상 나와버려서 계속해서 지속해서 들고 가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거 보시게 되면은 이제 호가창이 지금 300만 주가 걸려 있네요. 300만 주 걸려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점상 웬만해서는 풀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좀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관점에서는 홀딩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이제 정치 관련주 말씀드리면서 얘기했던 게 말 그대로 탄핵 소추안이 지금 이제 넘어갔잖아요. 의회를 이제 국회를 넘어가서 의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변동성이 갈릴 수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이제 다시 한번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슈 내일 혹은 모레죠. 그러니까 금요일 아니면 토요일 날 결정이 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일 나오게 된다, 금요일 날 나오게 된다라고 놓고 봤을 때는 금요일 날 만약에 성공을 했다. 탄핵 소추안이 의결이 넘어가는데 성공을 했다라고 봤을 때는 지속적으로 홀딩 가능할 수 있어요. 90일 안에 헌재에서 판결이 나게 되겠죠. 심리를 거치게 되니까 90일 이내까지는 충분히 더 들고 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만약에 탄핵 소추안이 의결에 실패를 했다. 그럴 때는 수익권 챙겨가면서 반드시 이탈해야 된다. 이 종목은 정치 관련주, 이 이재명 씨와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차트적인 기술적 분석보다는 이슈에 반응하면서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관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슈를 타고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주목해 보실 필요 있겠다라는 조언 더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화성밸브 함께 보시겠습니다. 13,100원에 매수하셨고요. 30%의 비중 가져가고 계시는데요. 정말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한다고 이야기해도 될 정도로 어제는 급락 나왔지만 오늘은 다시 반등해주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전문가님, 전고점까지라도 가면 그래도 이분께서 나와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 화성밸브 대왕굴의 이슈 타고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 앞으로 전망을 또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대왕거래 이슈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전문을 좀 살펴볼 수밖에 없겠죠. 대왕거래 시추와 관련돼서 이게 동해안 심해가스전 예산을 삭감하면서 계엄령 민주당에 경고하기 위해서 계엄령을 발동을 했다라고 이제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대왕거래 이슈 타고 움직임은 사실상 감소할 수는 있다라고 보여져요.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지지선 이탈이 나왔거든요. 241선 이탈 나왔고 반등이 나왔지만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동안 이슈 타고 얼마나 올랐습니까? 올라온 바닥 박스 하단에서 170%, 180% 정도 올랐어요. 그만큼 올랐기 때문에 절반 정도, 고점에서 절반 정도는 지금 내려올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얼마든지. 그런데 지금 이 위치까지 다시 한번 지지선 6,800원 부근까지 다시 내려왔고 다시 한번 터치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 6,800원에 대한 지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지금 이제 대왕고래 이제 동해 심해 가스전, 유전 가스전과 관련 이제 개발과 관련해서 어떠한 결과도 나온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정말 기대감으로만 움직이고 실제로 실행을 하고는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채산성이나 이런 게 안 맞으면 다시 이게 없던 프로젝트로 바뀌어버릴 수가 있는 이슈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게 이제 가장 큰 리스크인데 이 리스크를 좀 감안을 하면서 투자를 해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지선, 기술적 분석으로 놓고 봤을 때는 6,800원에 대한 지지선 무조건 저는 지켜줘야 된다라고 봐요. 지금 요게 만약에 엘리어트 1파 이후에 큰 파동에서 엘리어트 1파라고 놓고 봤을 때는 여기가 조정 1파. 이렇게 나와주고 여기 다시 한번 나와주는 거거든요. 요 안에서도 엘리어트 파동이 이렇게 나와주고 있어요. 한 파동, 두 파동, 세 파동 나와주고 여기서 하락, 조정 이렇게 나오고 다시 올라왔다가 이렇게 내려 꽂는 상황이 되거든요. 이렇게 이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지금 하락 추세 지금 완벽하게 만들어내지 못했고 요 위치에서 삼각수렴이 다시 한번 만들어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는 6,800원에 대한 지지 여부 반드시 나와야 된다고 봐요. 이거 지지 못 받을 경우에 추가적으로 다시 주가 원점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800원에 대한 지지선을 반드시 가져가시라라는 조언 더해주셨습니다. 저희 다음으로는 테크윙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58,700원에 매수하셨고요. 20% 비중 가져가고 계시는데요. 이 테크윙 전문가님 오늘 상담자분께서는 여름쯤에 매수를 하신 것 같거든요. 굉장히 오래 기다리고 계시는데 오늘 AI 섹터 강세 보여주면서 HBM 관련주도 같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 부품 종목이기도 한 테크윙 아직 하락 추세를 면치 못해서 좀 손실폭을 어떻게 하면 줄여갈 수 있을까라는 점도 궁금하거든요. 예. 일단은 차트적으로 한번 볼게요. 올라왔을 때는 이제 8,000원대 저가 8,000원에서 7만 원까지 쭉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슈를 타고 올라왔다가 이렇게 지금 내려오면서 여기 지지선을 계속해서 받고 있죠. 지지를 받으면서 지금 위치로 놓고 봤을 때는 요 하단 3만 원대 그리고 4만 7천 원대에서 박스권 형태의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매수했던 이 매수가인 58,700원까지는 상당히 오래 걸릴 수 있거든요. 이런 패턴 같은 경우는 시간 길게 끌어줘야 돼요. 오히려 길게 정말 지루하게 시간 한 1년 이상 끌어줬다가 갑자기 지지받으면서 빵 하고 치고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거 비슷한 종목이 있는데 바로 시노펙스예요. 시노펙스 같은 경우에 보실게요. 시노펙스 같은 경우에 이런 자리였거든요. 여기서 상승이 나왔다가 2,000원 하던 종목이 4,600원 나왔다가 여기서 다시 한번 박스를 만들다가 길게 끌어줬죠. 여기서 올라오고 길게 끌어줬죠. 이 상태에서도 위에서도 여기서 올라왔다가 길게 끌어주고 고점까지 올라왔죠. 여기서도 큰 파동으로 또 보시게 되면요, 이런 파동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러면서 여기서도 우상향 추세 만들어줬다가 쌍봉 만들고 지금 빠지고 있는 형태인데 지금 이런 구간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테크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노펙스의 지금 이런 구간 혹은 이런 구간일 수 있다. 이런 구간일 수 있기 때문에 길게 끌어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봐요. 추세 이탈 나오지 않고 최소한 박스권 형태를 지켜주면서 쭉 끌어줘야 돼요. 쭉 끌어주고 지지선 이탈 안 나오게 되면 저 전고점까지 볼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만 우려해야 될 거는 시간이 많이 길어질 수 있다라는 거. 지금 이제 빠지고 나서 바닥 다지기 시작한 지가 이제 3개월 정도밖에 안 지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소 6개월에서 한 12개월, 1년 정도까지는 좀 끌어주고 길게 추세 이탈 안 나오고 길게 끌어주다가 반등 나왔을 때 전고점 부근 7만 원까지는 분명히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하지만 만약에 지금 여기 3만 원대에 대한 가격 이탈 나오게 됐 3만 원대보다는 조금 밑으로 내려올 수도 깨고 내려올 수도 있어요. 한 2만 8천 원? 2만 8천 원까지는 좀 보셔야 돼요. 만약에 내려오게 되면. 2만 8천 원 부분까지는 좀 보셔야 돼요. 다만 제일 베스트 시나리오는 3만 원 이탈하지 않고 계속해서 쭉 지루하게 끌고 나가면서 기간적으로 지루하게 만든 다음에 빵 치고 올려줘야 되는 패턴이 나와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만 8천 원 손절가 좀 지정해 두시고 3만 원 지지 여부 반드시 확인하면서 좀 길게 지루할 수 있으니 좀 길게 끌고 나가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크윙에 대해서는 또 전고점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여지를 전해주셨습니다. 물론 기다리는 시간이 참 길고 지루하시겠지만 그 부분을 조금 더 견디시고 수익 실현 해내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스타코 함께 보시겠습니다. 1,330원에 매수하셨고요. 30%의 비중 가져가고 계시는데요.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표 관련 종목이기도 합니다. 현재 수익을 내지는 못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오늘의 윗꼬리가 길게 달린 점이 하나의 걱정이시겠습니다. 전문가님, 굉장히 오래 가져가고 계셔요. 이 종목을.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도 궁금하지만 이왕 이렇게 가져온 김에 그냥 수익 날 때까지 가져가자 이런 생각도 드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단기 관점, 장기 관점 나눠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단기적인 관점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이 되고 나서 헌재로 넘어가느냐 여부에 따라서 단기적인 이슈가 갈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장기적으로 보시게 된다라고 봤을 때는 지금 국힘에서 나와주고 있는 이슈가 이제 임기 줄이고 중임제로 가자라는 이제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의결이 되지 않고 부결이 되고 나서 이런 국힘에서 국민의힘에서 요구하는 이런 사항으로 놓고 봤을 때는 실망감에 주가 빠질 수 있거든요. 실망감에 주가 지금 이제 기대감을 이슈로 인해서 상승한 종목이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보다는 이슈 때문에 상승한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내려오게 되면 다시 한번 이런 위치까지 내려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정상적으로 그냥 유지가 된다라고 놓고 봤을 때는
임기가 끝나는 2년 전쯤 그러니까 한 1년 반 정도 지금 좀 지루하게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대선주 섹터들이 어떻게 움직이냐라고 놓고 봤을 때는 경선을 시작할 때 이제 대선을 앞두고 경선이 시작할 때부터 대선주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이 패턴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선이 이제 대선 한 6개월 전이니까 한 1년 정도 지루하게 이제 좀 빠질 수가 있거든요. 실패를 했을 경우에. 근데 만약에 올라간다 그러고 나서 이재명 당대표가 이재명 씨가 계속해서 인기를 계속 갖고 유지를 했을 때는 표심을 유지를 했다? 그러면 충분히 기대감에 상승할 수 있어요. 기대감에 상승했고 기대감에 빠진 종목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분석에서 이제 만약에 하지만 지금 고점 위치가 1330원에 대한 고점이에요. 고점이기 때문에 만약에 단기적으로 내일 만약에 또 올라오게 됐을 경우에는 비중 10%만 남겨두고 정리를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직 만약에 이게 탄핵이 이루어지더라도 혹은 이루어지지 않게 되더라도 이슈 타고 움직일 종목은 확실해요. 하지만 평단이 높죠. 평단이 높기 때문에 평단을 낮추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여기서 나왔던 거 여기서 지금 본전에서 이제 매수가 부근에서 이제 본전에서 청산했을 텐데 만약에 실망감에 빠졌다고 쳐요. 빠졌을 때 뭐 700원, 600원, 540원까지 잘 버티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700원, 뭐 650원 뭐 이 자리에서 다시 나왔을 때 진입을 했다. 그럼 내 평단 10%만 추가하더라도 1,300원에서 750원 사이면 한 900원대 맞춰지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슈 타고 상한가 한 방 빵 떴다? 바로 수익권 나오면서 그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내일 이슈를 타고 단기적으로 이슈를 타고 매수가 부근까지 왔을 때는 10% 정도만 남겨놓고 정리하시는 게 맞다. 그리고 만약에 기대감에 빠지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않고 한 1년 정도 남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좀 길게 지루하실지라도 좀 실망감도 있으시겠지만 쭉 내려왔을 때 하단에서 매수하면서 평단가 낮춘 다음에 이슈 타고 다시 한번 경선이나 대선 앞두고 유세 시작하고 이럴 때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위치 이슈들이 반드시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중 정리가 가장 최우선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 근처까지 올라오면 이 가지고 계신 비중을 10% 정도까지 좀 축소해 가져가시고 다시 주가가 내렸을 때 추가 매수를 하셔서 평균 단가 낮추는 방식으로 전략 가져가시면 좋겠다라는 조언 더해주셨습니다. 저희 다음으로는 산일전기 함께 보시겠습니다. 62,200원에 매수하셨고요. 30% 비중 마찬가지로 가져가고 계시는데요. 이 산일전기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전력설비 관련 기업입니다. 이 겨울철에 수요와 함께 오르는 종목이기도 하죠. 전문가님, 이 산일전기가 오전에 9%까지 급등 상승을 했었거든요. 물론 지금은 약간의 상승폭을 조정받고는 있지만 이 산일전기가 또 상장된 지 그리 오래되지가 않아서 언제 팔면 좋을지 감잡기가 사실 좀 어렵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짚어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산일전기 만약에 이거 지금 넘어왔잖아요. 지금 고점 넘어왔어요. 시가 고점하고 이틀째 7월 30일자 고점이 61,300원이에요. 61,300원인데 지금 이 위치를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은요. 딱 박스권 보이시죠? 이렇게 박스권이 딱 보이실 거예요. 눈에 이렇게 박스권이 보이실 텐데 이 박스권의 중시가 부근이에요. 기가 막히죠. 이렇게 기술적 분석이 이럴 때 정말 유용하거든요. 지금 이 위치를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냐? 이 고점에 대한 매물들 있죠. 여기서 거래량 엄청나게 터졌죠. 역대 상장하면서 거래량이 이렇게 터졌어요. 1,700만 주 그리고 그 다음에 1,200만 주 이렇게 터지면서 거의 3,000만 주 가까이 이제 거래량이 터졌거든요. 이 위치를 지금 박스권을 만들면서 이렇게 횡보를 하면서 이 매물대를 다시 한번 소화를 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넘어갔을 때 거래량 없어요. 정말 조용하게 넘어갔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서 이미 물량 다 장악하고 올리면서 지금 지루하게 개인들 물량 바꿔가면서 털어가면서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는 저는 이거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목표가 53,000원, 67,000원, 14,000원이니까 한 8만 원, 82,000원까지의 목표가 잡고 대응하셔도 된다라고 이제 1차 목표가 84,000원, 2,000원에서 4,000원 정도 1차 목표가 잡고 추가적인 대응하셔도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만 여기서 박스권이죠. 만약에 박스권 이탈이 나오게 됐을 경우에 53,000원, 53,000원 부근이거든요. 53,000원에 대한 부근에서 이탈이 나오게 되면은 다시 한번 내려올 수가 있어요.
이 기술적 분석상 이제 흐름에서 이렇게 내려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3,000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손절 또는 손절가 반드시 정해놓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수익권이시잖아요. 수익권이시기 때문에 62,200원, 62,200원 여기 그냥 매수가까지 왔을 때 여기서 그냥 정리한다 생각하고 지금은 추가적인 목표가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82,000원에서 84,000원 부근에 대한 목표가까지 계속해서 홀딩하는 게 관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만약 이 박스권 하단 이탈 나오게 되면은 이때는 정리하셔야 되니까 차라리 수익 저 같은 경우에는 이 62,200원에 대한 매수가를 반드시 지켜가고 이탈이 나왔을 때 정리를 하실 때 만약에 빠지잖아요. 이렇게 빠지면서 박스권 만들고 움직이잖아요. 그럴 때는 박스권 하단 여기서 만약에 살짝 이탈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거래량이 이것보다 조금 덜 실리면서 한 요 정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한 40만 주 정도 나오는 물량에서 거래량이 터지는 양봉에서 진입하시는 것이 좋겠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를 매수가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내 수익을 지켜나가되 만약에 빠지게 됐을 경우에는 하단에서 다시 한번 상황 보고 지지 여부, 박스권 지지 여부 확인하고 진입하시는 것, 재진입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를 82,000원까지 잡아주셨습니다. 이 산일전기 계속 가져가시면 좋겠고요. 또 이에 대해서 수익권을 유지하고 계시니까 또 손실 없이 계속해서 좋은 투자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다음으로는 노브랜드도 함께 보시죠. 47,000원에 매수하셨고요. 20%의 비중 가져가고 계시는데요. 이 노브랜드 100%의 무상 증자를 하겠다라는 결정하면서 급등세 보여줬고요. 현재도 9%대 오르고 있습니다. 노브랜드가 이 상장가에서 떨어지고 난 이후에 다시 회복세를 좀 오랫동안 보이지 못하고 있어서 참 걱정이 많으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전문가님, 이 노브랜드라는 종목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2만 원에서 거래되고 있거든요. 근데 매수가가 47,000원이에요. 어떻게 전략 가져가야 손실폭 최소화할 수 있을까요? 매수가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 47,000원. 47,000원 매수가가 많이 높으시네요. 많이 높으신데 지금 일단은 먼저 차트 패턴상으로 봤을 때는 둥근 바닥형 형태예요. 둥근 바닥형 형태로 지금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단기적으로 반등 나와주고 위치에서 지금 현재 위치 갭 띄우고 나서 이제 음봉이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인데 매수가까지 오려면은 여기만 넘어가면 돼요. 사실은 32,000원, 32,000원만 넘어가면 돼요. 근데 이게 지금 무상 증자 이슈가 있었는데. 재물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재물을 살펴봐야 되는데 매출액이 꾸준한데 4,500억 매출 나왔어요. 전년도에 4,590억, 4,600억 잡아야 될 것 같은데 1분기 매출이 안 떴네. 그리고 지금 계절적 요인은 없는 걸로 보여져요. 지금 3분기로 놓고 봤을 때 전년 동기에서 그렇게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올해도 꾸준하게 나와줄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이 되고요. 영업이익률이 많이 감소했네요. 근데 유보율도 빠졌네. 전년 대비해서 유보율 빠졌고 올해 유보율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올해 유보율이 많이 늘었네요. 올해 유보율 많이 늘고 영업이익률이 3분기 때 8% 영업이익률이 8%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역대급이거든요. 지금 거의 상장 이후에 2022년 때랑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영업이익률 8%대. 그렇기 때문에 이슈 분기에 돈 잘 벌어서 무상 증자를 무증 이슈로 해서 재무 건전성 잘 나온다라고 이제 나왔기 때문에 근데 부채 비율이 줄어들고는 있지만 여전히 100% 이상이에요. 무증 이슈 이거 주가 띄우기 위해서 무상 증자를 만들어내긴 했는데 매수가까지 오기에는 상당히 좀 시간이 오래 걸려 보입니다. 47,000원이기 때문에 저는 시간은 오래 걸릴 것이다라고 봐요. 매수가까지는. 다만 이제 상승세는 탈 수 있을 거라고는 보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매수가까지 올지 안 올지가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려면 저는 이거 32,500원, 32,500원 이 위치 반드시 넘어가고 안착하고 여기서 박스권 형태가 나와줘야 돼. 이렇게 단기적인 박스권 나오고 한 5일에서 20일 이내, 20거래일 이내에서 횡보하다가 빵 쳐줘야지 매수가까지 오거든요. 그러고 있지 않는 이상 상당히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은 이건 손절가를 드려도 사실은 의미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매수가 평단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뭐 재무적이다 뭐 이슈나 뭐 이런 것들도 그렇고 무증이 나오게 되면 무증 이후에 배당락 나오고 나서 어느 정도 좀 주가가 좀 조정을 받는 형태가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 너무 오래 걸릴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좀 마음은 아프지만 이거 계속해서 좀 홀딩하는 방법밖에 없고 32,500원 넘어가는 관점이 다시 한번 왔을 때 그때 한번 상담 주시면 제가 또 대응 전략을 좀 세워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오랜 시간을 가져가셔야겠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그래도 32,500원만 넘어간다면 매수가까지 갈 수도 있으니까 이 지점을 주목해 보시고요. 또 32,500원 넘어갈 때 다시 한번 상담 주시면 전문가님께서 조언 더해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YC도 함께 보시죠. 21,300원에 매수하셨고요. 보유 비중 40%나 가져가고 계시네요. 이 지금 삼성전자의 반도체 장비를 납품하는 기업으로 주목을 받아오고 있는데 미국에서 엔비디아가 급등하면서 그 영향으로 오늘도 주가가 오르는 모습 보이기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지금 YC 이야기 같이 나눠보고 싶은데 사실 매수가가 많이 높아서 지금 걱정이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오늘 9% 넘게 올랐다고는 하지만 매수가에 미치기까지는 조금은 부족해 보이거든요. 예. 네. 우선은 YC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이슈 타고 그동안 많이 상승을 했어요. 많이 상승했던 종목들은 많이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많이 상승했던 종목들은 많이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좀 먼저 알고 계셨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더 간다 돌파 영역에서 이격도가 벌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이격도가 벌어진 상태에서 저는 진입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5일, 20일, 60일, 120일, 240일 이런 식으로 이격도가 이렇게 많이 벌어져 있죠. 그럼 가격이 분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 수익권이거든요. 5일 평균 가격보다 위에 있고 20일 평균 가격보다 위에 있고 60일 평균 가격보다 한참 위에 있고 여기서는 언제 털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격도가 벌어졌을 때는 누구나 다 이익이기 때문에 5일선 단기적인 매물들도 다 나올 수도 있을 것이고 장기적인 매물들도 나올 수 있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격도가 벌어진 종목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진짜 정말 단타나 스캘핑의 영역이 아니고서야 그렇게 진입하면 안 되는 위치에서 저는 진입을 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주가가 반등이 나오느냐라는 것을 놓고 봤을 때도 제가 이제 하락 추세선을 그어놨죠. 이렇게 그어놨는데 여기서 전고점 터치를 계속해서 받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하락 추세가 만들어졌다라고 보여지는데 뚫어내질 못하고 있어요. 뚫어내지 못하고 여기서 다시 역배열이 확장이 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죠. 그런 걸로 놓고 봤을 때 저는 추가 하락 반드시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보여지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평단가가 21,300원이시면은 지금 위치까지 한번 손실률이 60%. 저는 이거 손절 말씀드리기도 참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손절에 대한 사인을 내어드리기도 참 어려운 것 같고 다만 저는 진짜 정말 이거 그냥 시간 투자하는 게 답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 굳이 손절을 하신다면 저는 이거 8,700원 이탈 나왔을 때 손절에 대한 관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그러기에는 마음이 너무 아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추세를 넘어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8,700원에 대한 지지가 나와야 돼요. 제가 이제 손절가 드린 위치는 바로 지지선이기 때문에 이제 손절가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지지 영역을 확인을 하고 10,000원에 대한 가격은 최소한 넘어가 주면서 박스권 형태가 나와주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여전히 하락 추세를 완벽하게 잡아내질 못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도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다만 재무적인 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재무적으로는 나쁘진 않네요. 부채 비율 낮고 배당이 안 나오고 주식으로 장난치는 것도 없고 BPS 유지 어느 정도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재무적으로는 이슈는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계속해서 이슈가 반도체 관련해서 다시 한번 또 나올 수 있는 이슈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슈들 나올 때까지 좀 차분하게 기다리면서 좀 기다려보면서 반등이 나오기를 좀 기대하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종목 상담 전해드렸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알아볼 수 있던 시간이었는데요. 지금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와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사상 처음으로 10만 달러를 돌파했다는 소식 들어왔습니다.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선을 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었었는데 오늘로써 이 사상 처음으로 10만 달러 돌파했다는 소식 짚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공약주는 오늘
특별히 없기 때문에 오후장 전략까지 전문가님과 함께 가져가시면 좋겠는데요. 전문가님, 오후장 전략 어떤 것들이 있을지 오늘 궁금해요. 사실 오늘 장이 초반에는 조금 오르는가 했다가도 또 지금은 약보합권에서 너무 머무르고 있어서 걱정도 많이 되거든요. 오후장 전략 더해 주시죠. 아마 이제 제가 아까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시장에서 해지 전략이 나오는 것으로 보여져요. 지금 지수의 움직임 자체가 그렇게 큰 변동성이 나와주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손실이나 하락에 있어서 지금 어느 정도 확정을 좀 지어놓고 그다음 변동성을 생각하려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 만약에 지금 일봉상의 위치는 단기적인 박스권이 형성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긴 해요. 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슈대로 이제 시나리오대로 나오게 된다라고 봤을 때는 하락장 분명히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락장 나올 때는 이 매물들 다시 한번 투매 물량으로 쏟아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락장에 대한 변동성 좀 반드시 좀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오늘 지금 그래도 이제 낙폭이 좀 줄었네. 들어가도 되겠는데 매수는 음봉 매수지 하면서 이렇게 좀 성급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이다라고 봐요. 저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예상했던 이제 하락장을 예상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현금 지금이야말로 오히려 반등 나왔을 때 현금 비중을 확대하면서 단타 칠 수 있으면은 단타 확실하게 좀 대응을 하면서 스캘핑에 말 그대로 당일 매수 당일 매도하는 이런 스캘핑에 가까운 시장 대응을 해가면서 좀 내 계좌에 대한 손실을 줄이면서 현금 확보 충분히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이제 분봉으로도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시게 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 추세선 못 잡았죠, 이거. 추세선 못 잡고 여기서 지금 위치상으로는 바닥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바닥을 좀 이제 박스권의 형태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형태가 나와주고 있는데 박스권 하단이죠. 분봉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거 지금 이탈 나오게 되면 추가적인 하락, 큰 폭의 하락 나올 수 있어요. 큰 폭의 하락 나올 수 있고 지지선은 이전의 저점 2390포인트, 2400포인트 부근에서 심리적인 지지선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지지선에서 이탈하지 않고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여기서 다시 한번 삼각수렴의 형태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단에서 나왔다가 삼각수렴 나오는 위치까지 좀 하단 위치 한 파동을 더 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파동 무조건 반드시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한 파동 나오고 나서 그다음에 양봉에서 약간의 짧은 양봉에서 매수했고 단기적인 관점에서 시장 대응해 나가야 된다. 그러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현금 보유 관점 계속해서 유지하시기를 좀 간곡하게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후장 전략까지 함께 챙겨가셨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반도체주들의 흐름도 한번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이 반도체주에 대한 이슈들도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반도체 대표적으로 오늘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잘 오르면서 관련 수혜도 받아가고 있고 또 미국에서도 엔비디아 다 잘 나오고 있거든요. 반도체에 대해서는 투자 전략을 지금 가져가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지금 위치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성급하게 들어가기 좀 어렵다라고 봐요. 보시게 되면 추세 다들 이슈는 반도체 이슈들은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반도체 이슈 자체가 그렇게 국내에 유리하지만은 않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집권하고 나서는 이 관세 폭탄을 또 맞을 수 있는 우려들이 또 있거든요. 뭐 IRA 법안 이제 이런 것들 축소할 수 있겠다라면 이런 보도 자료들도 긍정적인 이슈들이 나오고는 있는데 저는 지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힘을 모아가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삼각수렴 자체가 지금 여기도 보시게 되면은 이격도 이렇게 벌어졌죠. 이렇게 이격도가 벌어졌어요. 이렇게 이격도가 벌어진 상태에서 역배열 만들면서 파동을 하나 만들고 있죠. 파동을 만들면서 이 파동에 대한 변동폭이 축소가 되어 가고 있어요. 이렇게 축소가 되어 가고 있고 지금 단기적인 고점은 18만 7천 원 부근이에요. 18만 7천 원 부근인데 지금 이제 조만간에 어디든지 오를지 떨어질지 이슈는 있겠지만 이 힘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상승 하방에 대한 힘을 모으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전반적인 시장의 섹터에 대한 이슈 자체가 그렇게 우리나라에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라는 거에 있어서는 저는 반도체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하락으로 조금 나올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성급하게 매수하기는 이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주들 잘 가고 있긴 하지만 지금을 매수 타이밍으로 보기에는 약간의 성급한 부분이 있다는 점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함께 방송을 통해 살펴보신 내용들은요. 저희가 화면을 통해 핵심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오늘 장의 테마 섹터는 정치 관련주였습니다. 오늘 전문가님의 오후장 전략은요. 예상했던 하락장이니만큼 관망을 계속 이어가야겠다라는 점과요. 또 당일 매수, 당일 매도 같은 전략까지 함께 살피시면서 현금 비중을 확대할 수 있는 전략 함께 가져가시라는 조언 더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전문가님의 조언과 함께 오늘 계속해서 오후장에서도 성공 투자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일대일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의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